안녕하세요. 제주한라대학교 기린 교수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두 번째 영상으로 여러분의 국가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어떻게 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제주기린 채널 106번에서 여러분의 국가에서 운전면허를 이미 발급받은 분들이 어떻게 한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기억이 나시나요? 아직 영상을 보지 않으셨거나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화면 우측 상단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꼭 제주기린 채널의 106번 영상을 확인하셔서 아주 쉽게 한국의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발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구분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국가에서 이미 운전면허를 취득했는지 그 여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의 국가에서 여러분이 이미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가정 하에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서 오거나 아니면 한국과 여러분의 국가가 상호 협정을 맺어서 서로의 운전면허증을 인정해 주어 운전면허증 교환을 통해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설명되지 않은 카테고리가 있죠.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국가에서 운전면허를 발급을 받았는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지도 않았고 한국과 여러분의 국가가 서로의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해주는 협약을 맺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 대한민국 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외국 면허증을 소지한 경우인 겁니다. 이때는 한국에서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만 면제를 받고요. 적성검사와 학과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면허를 인정하는 국가의 외국 면허증 소지자는 간단한 적성검사만 통과하면 되는데 이에 비해서 학과시험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까다로운 선택이 되는 것이죠. 그 학과시험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선택지는 바로 여러분의 국가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경우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실시하는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해서 대한민국의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은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이렇게 총 4가지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적성검사는 간단하지만 학과시험은 관련 내용을 책으로 공부를 해야 하고 기출문제도 좀 풀어봐야 하고요.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에서 수강료를 내고 교육을 좀 받아야 합격할 정도의 운전 실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운전면허 시험의 절차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학과시험을 응시하기 전에 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 예절, 안전운전 능력,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시청각 교육의 형태로 1시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에는 신체검사 형태의 적성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운전면허 시험장 내에 있는 신체검사실에서 시력, 색채 식별, 청력, 신체장애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시력은 교정 시력이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이면 되고요. 색채 식별은 빨간색, 녹색,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력의 경우에는 55데시벨의 소리를 최소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응시 원서를 제출하고 신분증 그리고 가로 3.5cm 곱하기 4.5cm의 칼라 사진 3장과 수수료를 내게 되면 학과시험 응시 원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접수를 하면 운전면허 시험 응시표를 받게 되고요. 거기에 적혀 있는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운전면허 시험장 학과시험 장소에서 학과시험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 내용은 자동차 점검 요령과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 지식이 포함되어서 합격 기준으로 전체 100점에서 1종 면허는 70점 이상,
2종 면허는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학과 시험에 합격을 하면 기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요. 역시 접수를 신청해서 받은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운전면허 시험장 기능 시험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방금 전에 학과 시험은 필기 시험이라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기본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인데요. 기능 시험부터는 실제 자동차를 운전해서 실전에 필요한 몇 가지 내용을 테스트 받는 것입니다.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교통 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운전 중에 지각이나 판단 능력을 보는 건데요.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자동차 운전 학원을 다니면서 배워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학원을 다니지 않고 운전 경력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친구들이 하는 말만 좀 듣고 가서 시험을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친구의 차로 대강의 설명을 듣고 눈으로 적당히 보고 익혀서 시험을 보러 가면 자동차의 신이 아닌 이상은 반드시 떨어집니다. 꼭 근처에 자동차 운전 학원에 컨택을 해서 수업을 듣고 합격할 만큼의 실력이 됐을 때 시험을 보는 편이 맞습니다. 그리고 기능 시험에 불합격을 하게 되면 불합격한 해당 일로부터 최소 3일이 지나야 다시 기능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기능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연습 운전 면허라는 것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도로 주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발급되는 연습용 운전 면허로서 1년간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 연습용 운전 면허를 가지고 도로에서 운전 연습을 하려면 반드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과 함께 승차해서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행 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에 주행 연습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연습 운전 면허를 받은 사람은 도로 주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요. 역시 시험에 접수할 때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도로 주행 시험 장소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을 볼 때 여러분이 운전석에 앉아서 직접 자동차를 운행을 하며 테스트를 받고요. 채점은 자동차에 같이 탄 시험관이 채점하는 방식으로 실시가 됩니다. 합격자 발표는 도로 주행 시험이 끝난 직후에 바로 현장에서 알 수 있고요. 불합격한 사람은 그날부터 최소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도로 주행 시험도 경험자로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에 등록해서 배우는 편이 가장 빠르고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친구가 친구의 차로 연습을 해줄 수도 있지만 운전 학원의 차는 가르치는 사람의 좌석 앞에도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훨씬 더 안전하고요. 그리고 가르치는 강사분이 나름의 노하우와 경험을 살려서 초보자들도 쉽게 운전을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주기 때문에 학습이 훨씬 빠릅니다. 참고로 교통안전교육은 한국어로 진행이 되고요. 학과 시험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가 지원이 됩니다. 기능시험은 1종 보통과 2종 보통에 한해서만 한국어, 영어, 중국어가 지원이 되고요. 도로 주행 시험에서는 한국어와 영어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을 통해서도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원에서 수강을 하고 학원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수월하긴 한데 비용은 수십만 원이 들기 때문에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그냥 시험을 치르는 것보다는 훨씬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일단 학원에서 3시간의 의무 교육으로 학과 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교통안전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고요. 4시간의 학원 내 기능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나면 학원의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해 학원 자체 시험으로 기능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로 주행 교육을 의무적으로 최소 6시간 받아야 합니다. 그 후에 학원 자체 시험으로 도로 주행 시험을 봐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하고요. 이때 합격을 하면 합격 안내서랑 본인 신분증 그리고 이미 발급이 되었던 연습 면허증을 가지고 근처에 가까운 면허 시험장을 방문해서
운전면허증을 직접 수령하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절차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운전면허증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로 아직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적이 없거나 운전면허 상호 인정 제도가 맺어지지 않은 국가에서 오는 유학생이 한국에서 운전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절차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 제일 쉬워 보이긴 하지만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장기 체류하는 경우라면 한국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게 가장 맞고요. 운전면허 취득을 처음부터 진행하는 경우라면 사람마다 걸리는 시간이 좀 다 다르지만 한국인의 경우에도 보통 한 달 정도는 최소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좀 기간을 여유 있게 계획을 해서 준비하시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요즘 오토바이와 전동 킥보드 많이들 타시는데 관련된 운전면허가 어떻게 되는지 좀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려고 하니까 기다렸다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많은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제공을 해드렸고요. 포함되지 않은 세부적인 개별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직접 검색을 좀 더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영상에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유용한 정보였다면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영상들을 제작하는 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